안녕하세요. 알려주고 파헤쳐주는 알파 변호사 허주연입니다. 이혼을 결심할 때 생각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또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 한번 이 영상 보면서 약간 마음을 좀 스피릿을 다지고 가시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혼 상담을 하러 오시는 우리 의뢰인분께 바로 오늘 수임하고 가세요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제가 이혼 사건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형사 사건, 고소 대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민사 사건도 하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유튜브의 이혼을 굉장히 이제 열심히 얘기하는 이유는 저희 사무실에서 이혼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고 의뢰인분들이 만족을 해서, 사실 이혼한 사람들이 자기가 여기서 이혼해서 사건 결과가 좋았다 그래서 누구를 소개시켜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는 의외로도 그런 경험들이 있고 해서 도움이 될까 해서 이혼 위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바로 수임을 하지 않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돌려보내는 비율이 가장 많은 게 바로 이혼 사건이에요. 다른 형사는 급하니까 지금 수임하셔야지 시기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민사도 수임하시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혼은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는 더 그렇거든요. 이혼할 과정을 이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결심을 했으니까 변호사를 찾아오는 거라고 본인도 생각하지만 막상 상담을 하면 흔들리게 되는 경우도 많고, 이혼 사건을 진행하면서도 술을 취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만큼 이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거든요. 저는 이혼이라는 게 알을 깨고 나오는 과정이다, 새로운 세계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다, 이런 표현을 좀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이게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표현을 제가 차용을 한 건데, 그만큼 힘들어요. 그러니까 알을 깬다는 거는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세계를 내 스스로 머리로 부시면서 그 고통을 막 온몸으로 고스란히 느끼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견디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알 안의 세계가 그만큼 좁고 불편하고 더 이상 나를 담아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찾아가려는 건데, 그 껍질을 깨는 그 과정, 이혼 소송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가만히 있을 때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변호사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정말 이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바닥을 봤습니다, 이러면서 상담하러 오거든요. 그런데 이혼 사건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봤던 바닥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바닥이 아니라 막 지하 3층, 4층까지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 이런 사람이었니? 내가 너 같은 사람이랑 이렇게 아기 낳고 결혼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니? 라고 정말 엄청난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그 이혼 과정들에서 서로의 정말 밑바닥을 많이 보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설명을 드려요. 그 과정에서 받는 상처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느껴왔던 상처보다 그 과정 중에 더 큰 아픔과 상처를 겪게 되실 수 있는데, 그 아픔과 상처를 감수하고서라도 적어도 지금보다는 이혼하고 난 이후가 더 낫다고 생각하시느냐. 물론 이혼하고 난 이후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100%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난 이 사람이랑 같이 살지 않는 게 나의 행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라는 확신이 있는지 제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힘든 것도 이렇게 괴로운데 아이가 있으면 그건 정말 너무 힘든 과정을 겪습니다. 아이가 아주 어리거나 성인이라면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너무 어리면 깐난쟁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기억을 못할 수 있고, 성인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제일 이제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어떤 케이스에서 발생을 하냐면,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사춘기, 요즘에 초등학생들, 고학년들도 사춘기 빨리 오는 애들은 오잖아요. 근데 애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도 알거든요. 애들한테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혼의 의미에 대해서는 알면서 그 어른의 마음을 100% 이해는 못하는 이 과도기에 있는 아이들의 엄마 아빠라면, 나의 고통을 둘째 치고서라도 이 아이들에게 내 아픔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막 보여주면서 내 아픔을 전가하거나 투사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을 만큼의 멘탈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나보다 더 흔들릴 수 있거든요. 왜냐면 얘들은 이해를 못하고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엄마 아빠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혼한 이후, 이혼한 과정을 이 아이가 나보다 더 잘 버틸 수 있도록 지지해 줄 수 있는 부모로서의 마음가짐이 되어 있으시고, 그 정도의 어떤 정신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혼하고 나서 아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이혼한 이후에 더 괴로워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혼한 과정 중에서도 아이가 힘들어하는 거 못 봐서 이혼 취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만약에 이제 양육권 가지고 서로 다투거나 아니면은 서로 안 키우겠다 이러면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양육권 분쟁이 있을 때는 아이도 면담을 하게 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상처를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아픈 그 마음을 버티고 견디면서 아이에게 이 상황을 의연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이 배우자 욕을 아이들한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근데 이게 이혼하고 난 이후 나는 이 사람이 싫어서 이혼을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아빠 또는 엄마가 이혼하고 난 이후에라도 관계를 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결국에는 아이도 위한 것이고 내 자신을 위한 것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욕 안 하고 이 아이의 마음을 최대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걸 생각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혼 과정 중에 어떤 고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면, 그 다음에는 이혼 이후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인데, 재산 분할 두고 양측이 굉장히 첨예하게 다투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다는 옛날 속담이 있잖아요. 진짜 내가 분할을 받아와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뭐 신혼여행 갈 때 썼던 경비 영수증까지 내가 찾아내겠다, 카드 내역까지 찾아내겠다, 그만큼 내가 기여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정말 10%라도 더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분할해줘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똑같은 사안을 보고 완전히 반대로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다 내가 가져온 거 아니냐 하면서 진짜 똑같은 사안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변호사한테 가서 상담할 때는 아이도 이렇게 낳고 혼인기간도 이 정도 되니까 그래도 제가 뭐 재산 분할 뭐 절반은 받아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송 결과는 내 예측과는 달리 나올 여지도 있다.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랬을 때 특히 이제 결혼하고 나서 경력이 단절이 돼서 재취업이 힘든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혼 이후에 경제적으로 삶을 꾸려나갈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뭘 하면서 꾸려나갈 것인가, 어디에 삶의 터전을 잡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재산 분할로 받는 재산이 아주 많은 부부 같은 경우라면 또 다를 수 있지만, 요즘에 이혼하시면 재산 분할로 받는 돈이 뭐 억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이걸 가지고 이혼 이후에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 금액은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뭐 전세 보증금 이 정도만 돼도 다행인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빚 빼고 뭐 청산하고 그러면 내가 받아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뭐 어디 전세를 들어간다, 그럼 그 이후에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온전히 이제는 내가 꾸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럴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아이 양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이를 내가 키울 것인가. 나는 아이를 너무 사랑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 이후에 경제적인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경제 활동을 하려면 아이를 100% 옆에서 케어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이의 나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혹은 학원에 보내면서 경제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아이가 나이가 어리다고 하면 나의 이런 상황을 도와줄 보조 양육자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도 고민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양육비를 받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생각보다 양육비가 그렇게 높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사건 해보다 보면 양육비를 받아서 아이를 키우는 쪽이 항상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노력에 더해서 플러스 지출까지 온전히 키우는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케이스들도 많거든요. 받는 양육비로는 사실 생계를 꾸리기는커녕 아이의 양육에 드는 비용조차도 감당하기 버거운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서 재산 분할에 대한 기여도 주장과 양육권 주장을 어떻게 전략을 꾸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고민을 하실 때는 내가 지금 화나는 마음 때문에 당장 난 얘랑 절대 못 살겠다, 나와야지, 갈라서야지, 이런 감정과 그 이후 실제로 이혼을 하게 될 때 어떤 과정 중에 드는 비용이라든가, 이 비용에는 뭐 금전적인 비용도 있겠지만 내 정신력, 그다음에 시간,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들, 무형적인 비용들도 다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과 그 이후 상황까지 내가 대비가 되어 있는지, 만약에 이혼하고 나서 어떻게 이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인지, 과연 내가 삶을 꾸릴 수 있을 정도의 재산 분할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혼을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도움되셨다면요,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구독 눌러주세요.